안녕하세요. 제이콥 와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생활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부분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40대가 넘어서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되면 보통의 유학생들이 겪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 중년 유학생들이 겪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유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싱글일 때 유학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40대가 넘어서는 저희 와이프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죠. 저희 가족은 지금 현재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이까지 총 3명이 와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중년 유학생이 유학 생활하면서 힘든 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금전 문제예요. 통상적으로 40대가 넘어서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뒀던 적금이라든지 예금 혹은 퇴직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은 석사나 박사와 같은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박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비와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구비는 보통 학교에서는 스타이펜드라고 부르는데 생활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학비에다가 생활보조금까지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대 후반에 혹은 30대 초반의 싱글들에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고 이 돈만 가지고도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40대가 넘어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보통 중년의 나이에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 혼자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최소 3명에서 4명의 식구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돈이 절대 풍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한국에 있을 때 벌이가 다 다르셨겠지만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상상을 하셔야 해요. 보통 40대 정도 되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게 되고 회사에서는 중간 매니저급의 직급을 가지게 되시면서 직장 생활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많은 금액을 버는 기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오게 되면 그때 받는 연구 보조비는 그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맞벌이까지 하시던 분들이라면 그 금액이 더 작아지실 거예요. 박사 과정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되면 배우자는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학교에서 받는 연구 보조비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적금이나 예금 혹은 퇴직금들을 까먹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요. 벌이는 줄어들고 또 미국이 최근에 물가가 많이 비싸져서 한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연구 보조비만 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거, 중년 유학생으로서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보조비라고는 하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세 식구 혹은 네 식구가 살기에 있어서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끼면서 생활하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유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미국 생활의 단점 두 번째는 바로 교통수단의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택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미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큰 대도시에 사시는 게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40대가 넘어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자가용은 필수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벌다가 모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연구 보조비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벌이가 줄어드는데 부담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부분의 40대 중년 유학생분들은 다른 유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0대, 30대들이 위주로 사는 학교 근처의 주거시설들은 아이와 부부가 있는 그런 가정이 살기는 굉장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주택의 환경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예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존재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학군에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하다 보면 내가 다녀야 될 학교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한국에서도 구매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신용등급이 미국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처음 유학을 오시게 되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라고 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때 아무런 크레딧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한꺼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우습게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미 모아둔 돈이 많다, 집 팔고 왔다, 그러면 상관없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나이에 유학을 오신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 아주 풍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쓰실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중고차가 미국이 정말 골 때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중고차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은 거기에다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중고 자동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큰 편이에요. 한국은 킬로수를 따지는데 미국은 마일수를 따지잖아요. 마일 자체가 이미 킬로수의 1.6배인데 한국에 있는 중고차의 킬로수보다 미국에 있는 마일수가 숫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국으로 환산을 하면 우습게 막 10만 킬로, 15만 킬로 뛴 차를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만큼 고장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임금이 굉장히 비싼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비가 비싸고 수리를 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를 구매할 때 고장이 잘 나지 않거나 수리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차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브랜드들은 다른 유튜브들을 통해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세요. 저희는 차를 구매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가 굉장히 고생을 한 편이에요. 차가 고장이 많이 나기도 하고 고장이 날 때마다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가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이 든 거죠.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유학 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중년 유학생들을 괴롭히는 단점들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40대가 넘어서 시작하는 중년의 유학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 다른 것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직이 되었던 승진이 되었던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같이 빈털터리도 하고 있는 걸요. 아내가 이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새로운 유학 생활을 또 도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도전하시고 목표한 바 이루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중년의 유학과 또 수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